십이연기에 대해서 이제 부록으로 넘겼죠. 이 대불정경 많은 부분들을 건너뛰고 그냥 주석, 출처에 대해서 주석으로 밝히고,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런 거 찾아보면 된다. 그런 의미일 텐데, 이런 제 기초 교리 아주 근본이 되는 입장인데, 부록으로 넘긴 걸 목차로 잠시 보면, 불보의 덕목, 법보의 덕목, 승보의 덕목 1, 2, 3장이 그러하고, 레디사야도의 개성으로 살펴본 연기법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무예지 등, 그 사무예지, 육불공지, 십력지, 14가지 지혜, 18불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마음과 물질에 대한 이해, 남방 상좌부의 마음에 대한 이해, 물질에 대한 이해, 연기법에 대한 이해, 추가로 또 연기법이 뒤에 또 보충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미래불에 대해서 메테야 부처님, 미래불. 과거의 부처님들은 1, 2, 3권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건너뛰고 우리는 4권, 교화부부터 보는 중인 거고, 이 12연기에 대해서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12연기를, 그 가운데에서 앞에 3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고, 이 장에서는 연기에 관해 너무 간략하지도 않고 너무 자세하지도 않게 설명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에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사제의 진상, 고진멸도의 진상이 뭐냐? 오취온, 색수상 행식에 불과한 중생이라는 환상. 오온. 색수상 행식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 존재로 연결되는 결생의 과정. 생이 다음 생으로 또 그 다음 생으로 하는데, 이 결생의 과정, 무명 등 이러한 존재의 조건, 이 4가지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남에게 설명해 주기는 더욱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런 말로 시작을 이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법 하면 늘 이야기를 하는, 무명에 기대어 재행이 있고, 재행에 기대어 식에 기대어 명색, 명색에 기대어 육처에 기대어 촉에 기대어 수에 기대어 애에 기대어 취에 기대어 유에 기대어 생에 기대어, 보통 노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괴로움,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괴로움이 발생을 하는 과정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2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2개송에서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송만 읽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다 본 거니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범부들은 크나큰 무지의 어둠으로 인해 사제를 알지 못하기에 무지로 인해서 고진멸도를 모른다. 고진멸도를 몰라서
번뇌의 불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고 있는 번뇌에 대해 단순한 연료에 지나지 않는 오온에 깊이 집착한 채, 모양에 집착한 채, 모양은 연료에 지나지 않는다. 땔감이다. 오온에 모양에 집착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계, 천상계, 영광된 모습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서 한편으로는 욕계, 색계에 재생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무색계에 재생하기 위해 십선업을 지을 뿐이다. 잘 살고 싶어 한다. 잘 살고 싶어 한다. 공부를 하고 나서 왕왕 보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잘 사는 거에 대한 이 기준이 뭔가 흔들렸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공부하고 나서 명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헷갈린다. 앞에 갖고 있던 기준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십선업이다. 이러나 저러나 십선업을 짓는다. 욕계, 색계,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좋다 싶은, 아니면 무색계. 무색계를 바라는 정도도 희우하죠. 사실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래봤자 제 생을 기대하는 거죠. 뭔가 좋은 거를 바란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명이다 이런 거죠. 그리하여 삼계에서 끝없는 재생의 결과로 남기는 재행을 짓는다. 그러니까 가지가지의 모든 의도가 또 말과 행동이 일어난다. 재행을 짓는다. 왜냐하면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바라는 게 소박하든 아니면 거창하든, 야 나는 세상을 한번 호령해야겠다. 나는 뭐 크게 욕심 없다 하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자식 키우고 뭐 등등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염라대왕이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간다. 재행이 있다. 이 계속 넘어가면 재행에 기대어 식이 있고 식이 있다. 사실 설명에 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이니까 삼계송은 이제 오늘부터 볼 차례가 제 3계송입니다. 식에 기대어 명색이 있다. 식에 기대어 명색이 있다. 식을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계송 식 이야기를 하면서 안이비설신의까지 이제 육식, 그 다음에 결생식, 또 이숙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지 남아있다가 결생을 하는 단계에서 그게 이숙식, 또 아레아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었을 때 바깥에서 바깥 경계로서도 그게 나타난다. 담배 밑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 탓이다. 탓할 게 없어진다. 바깥 경계에서 온 것이더라도 다 나의 식에 남아있던 게 때가 돼서 발현이 된 거다.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불러들인 거다. 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몇 대 몇이다. 이걸 따지는 건데, 이제 유관의 입장에서, 이번 생의 입장에서, 유관도 정밀해진 거죠. 요즘은 다들 블랙박스 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곳곳에 CCTV 있으니까 유관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밝아진 거지만, 그런데 여러 생에 걸쳐서 볼 수 있는 눈의 입장에서는 다 너의 시계에 남아있는 게, 시계에 들어있는 게 사고를 불러들인 거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지금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3개송 시객이 되어 명색이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밤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때 판단을 하신 게 첫 번째가 맞죠. 헷갈려요. 저번에 오전 법문에 한번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 첫 번째든 근데 두 번째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러면 또 혼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부처님 당신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보시고, 또 한 번 찍고 쭉 내려오면서 세타케투 전신, 전생, 천상에서 보내셨을 때까지 쭉 훑으신 건데, 여러분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여러분 꼭 이제 그 과정들이 쭉 다 보인다. 다 보고 나니까 아이고 명색이네, 명색. 명색밖에 없네. 뭐 이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명색이 뭐냐? 이제 봅시다. 마치 불에 동반하는 연기처럼 육식의 활동으로 인해 놀랍도록 얽히고 설킨 명신이 나타난다. 육식의 활동으로 인해 명신이 나타나는데, 마치 불 나면 연기 나듯이 그러하다. 촉, 사, 상, 사색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봅시다. 뭐 설명이 있겠죠. 색, 수, 상, 행, 식에 나오는 그것과 지금 같은 건지, 명신으로서는 또 별개인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명신과 더불어 4대와 24종의 24종의 소, 조, 색 등 모두 28종에 이르는 색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명신, 그리고 명신에 더불어 색신이 나타난다. 명과 색의 결합체 또는 마음과 몸이 나타나 무한히 다양한 모습과 형태와 크기 등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여러 가지로 변주하면서 무한하게 다양하게 드러낸다. 그리하여 다양한 생존의 장소에 다양한 중생이 나타나는데, 명신 나오면서 이제 중생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람, 천신, 아니면 물에 살거나 땅에 사는 등 다양한 동물. 그럼 식물은 또 조금 별개로 취급하는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은 안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등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높은 존재, 낮은 존재 등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마음과 물질의 결합체이다. 강력한 왕자의 수행원에 비유되는 육식을, 앞에서
강력한 왕자의 말을 따른다. 식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다. 이런 말을 뒤집는 소리죠.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내 식에 따라서 본다. 이런 거죠. 각각 심소법을 일으키고 제왕의 장신구에 비유되는 한없이 다양한 색법들을 일으킨다. 강력한 왕자의 수행원에 비유되는 육식은 심소법을 일으키고 다양한 색법을 일으킨다. 불은 항상 연기와 함께 일어나듯 식도 항상 자신의 심소법과 함께 일어난다. 마치 묘한 석 안에 여러 색깔의 가닥이 있는 것과 같다. 우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양하다. 가지가지로 여러 형태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명색이 그와 같다. 심소법들은 놀랍게도 식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상이 만나도록 하는 촉이 있고, 죄송합니다. 건너뛰어버렸어요. 식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완수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식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 뭐든 완수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 심소법이다. 예를 들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도록 하는 촉이 있고, 감각 대상에 대한 경험을 식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수가 있으며, 함께 일어난 모든 심소법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은 사업을 완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 등이 있다. 이런 정신적 현상들과 함께 사대 및 사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24종의 소조색이 동시에 일어난다. 육식으로 인해 일어난 마음과 물질은 높은 존재에서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존의 장소에서 무한히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취하게 된다. 육식으로 인해서 마음과 물질이 명색이 일어나는데, 높은 존재든 낮은 존재든 무한히 다양한 모양과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 일어난다. 그 어떤 것들도 똑같은 모습을 지니지 못하며 똑같은 유형의 정신을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칼에에 상응하는 개인적 소망의 다양성에 말미암는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왜? 소망이 다 달라서. 가래가 다 달라서. 가래가 공상하는 대로 사람은 이런저런 모습이나 이런저런 정신을 소망하게 되고, 목적을 위해 선행을 짓거나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여하튼 재행을 짓는다. 이와 같이 가래의 다양성이 행위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에 지은 의도적 행위의 다양성이 다양한 성격을 지닌 존재들을 생성하니, 그들이 비록 같은 존재의 영역에 있다 해도 그렇다. 이와 같은 행위의 다양성이 중생, 미래 상태의 다양성을 결정한다. 다양성, 다르다. 다르면 시비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늘 우리의 관점은 다른 점에 가 있죠. 다른 거에.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또 이제 본성이겠죠.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서 이게 저거보다 조금 더 좋냐?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이 되면 납득시키면 팔리는 거고 그게 뭐 물건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사상이든 잘 팔리면 그러면 세력이 모이는 거고 그러면 표를 많이 받는 거고 당선되는 거고 힘을 얻는 거고 달라야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다양하다. 육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명색이 가지가지다. 삼라만상이 천차만별로 펼쳐진다. 제4계속 명색이 기대어 육처가 있다. 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과 몸의 복합체 중 색신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과 같이 근색을 일으킨다. 그리고 명신은 이제 명신과 색신 두 개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색신은 이제 색을 일으키고 명신은 의근이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모든 근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지닌다. 안근은 색을 인식하고 바깥에 색성량 미촉법 가운데 이제 색을 인식하는 거고 안근은 이근은 소리, 비근은 냄새, 설근은 맛, 신근은 감촉, 의근은 현재 진행 중인 생각을 제외한 사유 및 개념들을 인식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떠올리고 있는 생각. 요거는 또 이제 다른 데서 담당을 하듯 설명을 하겠죠. 그거 빼고 사유 및 개념들을 인식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부주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쉬지 않고 내가 하겠다 이것과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범부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내가 그것을 본다, 내가 그것을 듣는다, 내가 그 냄새를 맡는다, 내가 그 맛을 본다, 내가 그것을 만진다, 나는 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현명하다 등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앞에 그러면 이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이 부주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갖다 붙인다. 여기서 많은 부분이 지금 함축적으로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부주의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를 갖다 붙인다. 내가 봤다. 내 생각이다. 나를 갖다 붙이는 거는 요 앞에 식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잠시 나왔어요. 말미에. 잠깐 다시 보면 모든 인간 행동은 인생의 매일, 매달, 매년 모든 시간대를 통틀어서 육식에 지배된다. 육식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그녀, 사람, 천신 등 개체, 자아와 관련된 사견이 있게 된다. 식이 쉬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의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로 보이는데 식의 지배가 된다.
어떻게 지배가 되냐? 마치 강력한 왕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는 것처럼 지배된다. 그 부분 다시 보면 눈의 감각성은 왕자의 장신구와 같다. 좀 더 앞을 봐야 되겠어요. 육식이 갖는 절대적 우위는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이 감각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는데 안식은 예를 들어서 강력한 왕자는 수행원, 왕위, 제왕의 장신구 등을 자기 명령 아래에 둔다. 이것처럼 식이 일어날 때는 7가지 심소가 함께 일어나 식으로 하여금 적절히 기능하도록 한다. 마치 수행원이 왕자에게 봉사하듯 눈이라는 감각기관 또는 눈이라는 문은 왕위와 같다. 눈의 감각성은 장신구와 같다. 왕자가 이 수행원들과 제왕의 장신구들 위에서 군림하듯 안식은 눈과 관련된 물질, 색,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깥경계, 안식은 눈과 바깥경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 거느린다. 눈도 거느리고 바깥경계도 이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다른 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죠. 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궁극적 의미에서 사람이 매일 하는 행동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정신적, 언어적, 육체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6가지 식별 안에서 벌어지는 이유다. 육식에 지배되는데 그러므로 자아와 관련된 사견이 있게 된다. 식이 지배함으로 식이 이미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결국 자아다라는 게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견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본다. 이걸 갖다 붙이는데 이러한 개인화된 관념이 있게 되고 사견 때문에 4가지 불행한 상태와 같은 생존을 향하게 된다. 여기 식 이야기할 때 나왔고 이러한 식으로 인해서 명색 다양하게 무한히 다양하게 가지가지로 나타나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부주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범부는 내가 나는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본다. 이와 같이 육근은 오온과 관련된 사견의 불꽃을 일으킨다. 중생에게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사생이 있다.
태난습화로 생을 하는데 열매가 적절한 단계를 거쳐 씨앗을 맺는 것처럼 안근, 이근, 비근, 설근은 적절한 단계에 이르러 각각의 생물학적 기관이 눈, 귀, 코, 혀를 얻게 된다. 신근은 결생식과 동시에 일어난다. 몸은 이제 결생식과 동시에 얻게 되고, 그리고 화생과 습생의 경우에는 오근이 결생식과 동시에 일어난다. 또 생의 형태에 따라서 이 근이 이제 생물학적 기관을 얻는 이제 타이밍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럼 난생, 알에서 낳든 태생, 태를 빌려서 태어나든 이러한 입장과 그 다음에 이끼나 연꽃 등에서 나는 습생 또는 태어날 때 성체로 태어나는 화생, 이러한 입장은 또 좀 다르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브라만의 경우는 비근, 설근, 신근이 없다. 브라만은 몸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죠? 안근, 보는 것, 또 소리 듣는 것, 이게 전부다. 브라만은. 근데 우리의 육안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여하튼 보는 것, 그 다음에 소리 듣는 것, 요것만으로. 그런데 이제 능엄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는 거는 800개, 듣는 거는 1200개, 이런 거 나왔었죠. 앞으로는 다 보고 옆으로는 절반만 보고, 절반이 이제 3분의 2였는지 뒤로는 못 보고, 이러니까 오히려 보는 게 점수가 좀 낮아요. 듣는 거는 다 들으니까, 앞뒤로 옆으로 할 거 없이 다 들으니까 1200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 두 개로 브라마는 추정을 하자면, 또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추정을 하자면 보는 것도 사방팔방으로 다 한꺼번에 볼 테고, 듣는 것도 그러할 테고, 그걸로 충분하다. 존재들은 두 눈을 얻을 수 있는 과거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이 눈이, 두 눈이 뭘 말하는지, 이런 왼쪽 눈, 오른쪽 눈, 이 두 눈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 따라서 눈의 개수는 좀 차이 나죠. 이제 검이라든지. 여튼, 그 공덕으로 인해 업생색이 현재의 생존에서 일어난다. 업생색의 업에 의해 생성된 사대가 바탕이 되어 조소색의 하나인 안근이 일어난다. 비슷하게 이근, 비근, 설근, 신근도 사대에 의존하는 소조색이다. 소조색. 그것들은 모두 업생색이다. 이것이 바로 색신이 오근색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촉, 수, 사 등으로 구성된 명신은 마음이나 의근을 일으킨다. 의근은 의식에 일어나는데 원인이 된다. 의식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의근에서 의식이 일어나고, 또한 의근은 의식 그 자체이다. 앞서 식액이 되어 명색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의근이 의식이 된다. 이는 결국 자식에게서 어머니가 나온다고 말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의근이 의식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순서가 거꾸로 아니냐. 이해를 돕기 위해 나무를 생각해 보자.
나무는 씨앗에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나무는 다시 씨앗을 내놓는다. 씨앗은 나무가 내놓은 씨앗과 구별된다. 비슷하게 식은 52가지 심소 중에서 때로는 사색과 사려에 지배되고 때로는 정진에 지배되며 식은 때로 여기에도 지배되고 저기에도 지배되고 때로는 기쁨에 지배되고 때로는 의욕이나 탐진에 지배된다. 사색이 지배적일 때 식은 사색의 지시를 따른다. 비슷하게 마음이 사려 배려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사려로 보입니다. 사려나 탐 또는 진의 지배적인 영향 아래에 있을 때도 각각의 지시를 따른다. 식이 아까 강력한 왕자라고 해가지고 식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제 나무와 씨앗에 빗대어 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때때로 이러한 52가지 심소 가운데에서 이거저거에 지배된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불은 바람을 일으키고 이에 바람은 불길이 커지도록 도와준다. 이때 식은 불과 같고 심소는 바람과 같다. 심소가 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식은 심소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비유도 있다. 사대는 서로 돕는다. 지수화풍 사대는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것들도 함께 일어난다. 비슷하게 식이 일어날 때마다 상응하는 심소가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심소가 일어날 때마다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식이 있다. 이상이 명신이 마음 또는 의근을 일으키는 과정이다. 명색에 기대어 육처가 있다. 근데 육처는 아직 안 나오고 이제 명색을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제 식과 이 명색이 또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중생은 오직 육처의 현존에 의해서만 기능할 수 있다. 육처, 그렇지 않으면 통나무처럼 무기력해질 것이다. 육처의 현존. 육처는 또한 육문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문은 열려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각, 자극에 대해 그것만이 감각적이라는 의미다. 반응을 한다는 의미다. 문 또는 안문을 통해서만 색이 이제 드나든다라고 하든 반응을 한다. 감각적이다. 마치 유리창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안근의 감각은 눈에서 문인 눈에서 일어나고 이근의 감각은 귀에서 일어나며 비근의 감각은 코, 설근의 감각은 혀, 신근의 감각은 안팎의 몸에서 의근의 감각은 심기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이 온몸은 6 감각에 제공된다. 문이다. 몸은 문이다. 이제 감각이 드나드는 감각이 일어나는 새가 가지에서 날아올 때 땅에 새 그림자가 떨어지는 일과 가지가 흔들리는 일은 동시에 벌어진다. 그처럼 색이 눈의 감각으로 인해 인지될 때 그것은 동시에 의근에 의해서도 인지된다. 그리하여 안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심경로가 일어나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알게 만드는 것이다. 심경로가 일어나서 알게 된다. 받아들인다. 안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심경로가 일어나서 밖의 색을 그 경로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즉 저것은 해다. 저것은 달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소이다. 이것은 물소이다. 라며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있는 그대로 아는 건 아는 건데 이 안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리는 이게 이제 또 뒤에 이어지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육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소리는 귀의 감각과 동시에 의근에 의해서도 인지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 귀의 시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절한 심경로가 일어나 그 소리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다. 이것은 천둥 소리이다. 이것은 바람 소리이다. 이것은 피리 소리이다. 이것은 사람 소리이다. 이것은 소름 소리이다. 이미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천둥 소리다. 그러면은 천둥에 대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붙일 수 있는 건데 천둥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폭탄 소리였다. 폭탄 소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착각했다. 잘못 갖다 걸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지금 돼 있는 이 있는 그대로가 이제 조금 애매해요. 이 말만 봤을 때는 지금 얼마든지 잘못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비유가 제가 비유를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요. 여튼 코의 감각에 대해서도 코의 감각이 냄새를 인지할 때도 그러하고 혀의 감각이 맛을 인지할 때도 신근이 촉감을 인지할 때도 그렇다. 모든 것은 동시에 의근에 의해서도 인지된다. 의근은 이제 늘 같이 돌아간다. 생각, 마음 늘 같이 따라 붙는다. 의근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을 포함하는 마음의 대상 외에도 각각의 감각기관에 의해 인지된 5가지 대상을 인지한다. 이때 적절한 심경로가 마음의 문에서 일어난다. 이제 안이비설신 일어날 때 이 의근의 경우에도 함께 마음의 문에서 심경로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음의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완전히 인지한다. 이상의 감각 대상이 각각의 감각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 보겠다라고 시작을 할 때 이미 공지를 한 거니까 범부에게 그와 같은 감각적 경험 과정이 쉼없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일어날 때 그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간주한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냄새 맡는다, 나는 등으로 말이다. 실제로는 지옥의 가마솥에 불과한 앞에는 이제 땔감이라고도 했는데 가마솥에 불과한 오온을 두고 내리는 이러한 사견이 탐진치 만심, 자만심, 교만심, 질투, 인색 등의 화염과 함께 맹렬하게 불타오른다. 뭐가? 사견이 나다. 이제 이러한 사견이
맹렬하게 불타오른다. 이와 같이 6가지 감각의 문은 모두 불선의 불로 벌겋게 타오른다. 불선의 불로 벌겋게 타오른다. 6가지 감각의 문이 불선이 아니라 이제 사견이 불선이다. 이 모든 것은 육처가 현존함에 말미암은 것이다. 육처가 현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중생은 오직 육처의 현존에 의해서만 기능을 한다. 지금 요 개송이 뭐였냐면 명색에 기대어 육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색신 또 명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처에 대해서 육문에 대해서 아니 비설신의 육문 또는 육처에 대해서 육처의 현존에 의해서만 기능을 한다. 중생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장애가 있으면 중생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비설신, 의까지 다 없으면 중생으로서의 기능이 좀 힘들 것 같긴 하죠. 정말 이제 기구한 인연이어가지고 의식만 남아있고 나머지 감각이 다 차단이 됐다. 일부러 그런 미국에서 히피 문화 한참 있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감각을 차단시켜가지고 깜깜하게 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중력도 잘 안 느껴지게끔 물속에다가 물통에 집어넣는 거죠. 수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 어떤 또 이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개송을 하나밖에 안 하고 끝내긴 좀 그렇지만 봅시다. 제5개송 육처에 기대어 안이비설신의에 기대어 촉이 있다. 몸의 각 부위에 있는 육처로 인해 각각에 상응하는 감각 대상들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명료하게 비춰진다. 색은 안근에 비춰지고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검은 게 보이니까 계속 돌아간다. 비춰진다. 소리는 이근에, 냄새는 비근에, 촉감은 신근에 비춰진다. 그리고 6가지 마음의 대상은 앞에 5 감관의 문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입각하여 의식의 의근에, 의식의 의근에 비춰진다. 이 감각 대상들이 각각의 감관의 문에서 각각의 특별한 방식에 따라 비춰질 때 각각의 감각의 문에서는 촉이 일어난다. 이는 마치 부싯돌이 부시공이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찰나지간에 촉이 발생을 한다. 본다. 이미 이 눈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바깥에 색이 찰나간에 촉이 일어난다. 감관의 문과 감각 대상과 문과 그 대상과 감각의 인식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컨대 눈이라는 문에서는 눈의 감각 능력과 색과 안식이 화합하기 때문에 어우러져 가지고 안촉이 매우 명료하게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물론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으면
뭐 앞에 뭐가 지나갔는지 인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촉의 문제가 아니다. 촉은 늘 명료하다. 또 안이비설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촉 매우 명료하게 일어나고, 비촉 매우 명료하게 일어나고, 설촉 그 다음에 신촉. 마음의 문에서는 마음의 감각 능력과 6 감각의 문을 통해 비춰진 감각 대상과 의식이 화합하기 때문에 의촉이 매우 명료하게 일어난다. 6촉은 감각 경험이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하다. 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마음에 든다. 이건 아닐 것 같긴 해요. 이제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해석하는데 매우 강력하다. 이미 안촉이 되어버린 문에 비춰진 색은, 내가 본 거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서 뭐 재미난 거 봤다. 이 찰나지간에 안촉이 되어버린 이 비춰진 색은 촉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구별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호불호가 붙는데 매우 강력하다. 같은 원리가 나머지 5 감관의 문에도 적용되니 각각의 촉이 각각의 감각 대상을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으로 구별한다. 시인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인이에요. 촉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과일을 눌러 즙을 짜는 것에 비유한다. 촉에 대해서 과일을 눌러서 즙을 짜는 것의 비유를, 달콤한 과일은 달콤한 즙을 내놓고 신과일은 신즙을 내놓는다. 비슷하게 마음에 드는 색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마음에 드는 것으로 제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제시한다. 마음에 드는 색을 사람에게 색이 사람한테 스스로를 마음에 드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주체가 조금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촉의 작용을 통한 거다. 나머지 감각의 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드는 것은 좋고 매력적이고 유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나쁘고 불쾌하게 보인다. 마음에 들거나 유쾌한 것과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쾌한 것의 구별은 촉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느 단계냐? 12연기에서 뭐가 좋고 뭐가 싫냐? 나는 호불호가 어떤 절대적인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또 10년 지나면 지금의 정도는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취다, 개인의 취향이다.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나 시비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점점 담을 높이는 시대가, 그렇다기보다는 중생이 원래 그러한데 어떤 지금의 문명이 그것이 점점 더 가능하게끔 계속 이제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대중생활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각방은 줘야 되는
출가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군대도 그렇게 갈란지 사회가 그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의 좋게 표현하면 다양성, 아니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각각의 가지가지로 다양하다는 거는 이미 뭐에 나왔죠? 명색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 책은 여기까지 볼 건데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은 뭐냐? 고진멸도를 모르는 거다. 고진몰도를 모르니까 재행이 있다. 선업이든 선행이든 악행이든 의도,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왜 일으키냐? 고진멸도를 몰라서 괴로울 줄 모르니까 의도가 일어나고 재행이 있고 무명, 재행, 그 다음에 식, 이제 그러한 악행, 선행 악행, 뭐 여기서의 표현들은 세 가지. 뭐였죠? 선행, 불선행, 부동행, 뭐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이러한 게 다 식에 남는다. 식에 남아서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 버린다. 내가 담배 한 대 태우면 그게 바로 식에 남아서 그러면 또 불러들인다. 그게 인연이 갖추어졌을 때. 사고가 난다. 뭔가 사고를 부를 만한 재행을 지으면, 행하면, 그러면 그게 식에 남아있다가 괜히 가다가 뒤통수도 맞는 거고, 아니면 괜히 가다가 지갑을 죽는다. 그 다음에 식 다음에 이제 명색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게 높은 존재부터 낮은 존재까지 할 거 없이 무한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주가 되면서 마치 불 피우면 연기 나듯이, 비유의 포인트는 이제 연기가 그 모양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때부터 뭔가 모양을 갖춰야 명색부터 이제 세상에 드러난다. 생, 노사 마지막 단계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명색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명색이기 되어 육처가 있다. 안이비, 설신, 의, 육처 또는 육문, 문이 있어서 바깥 경계하고 촉이 펼쳐지는 거고, 부싯돌에 불 붙이면, 부싯돌로 불 붙이면 이제 바로 붙는 것처럼 이제 그 찰나지간에 촉이 생기는데 그 촉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시비. 이 촉에서 시비가 발생한다. 시비는 다양하니까 펼쳐진다. 똑같이 어제도 짜장면 먹고 오늘도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은 짜장면 맛이 왜 이러냐, 주방장이 바뀌었냐부터 해가지고 가지가지로 괴로움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습니까?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는 대번에 호불호를 일으키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재미없으면 외우면 됩니다. 아, 재밌다. 나의,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 나의 촉이 스스로를 재밌다라고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다. 괜히 아는 척 하면서 말하고 싶으면, 이제 그러면 돼요. 이야, 근기가 다들 상당하십니다.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12연기에 대해서 또 함께 잘 봤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인데 다들 잘 들어가시고 저는 또 내일 함께 하겠지만 여튼 다음에 또 인연 될 때 봅시다.